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준틴스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럽 증시는 영국 증시만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17%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EU 집행위에서 재정 적자 시정 절차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프랑스 발로 시작된 유럽의 불안정세가 조금 잠재워지는 분위기였고요. 물론 증시 자체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프랑스발 위기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유럽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영국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목표치로 제시했던 2%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 CPI 발표치를 보면 2021년 7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으면서 이번 BOE의 결정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영국도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인 점이 환율이 좀 잡혀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중동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좀 커지면서 WTI 원유 선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태양광주 간밤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의 SMA 솔라 테크놀로지가 30%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재고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우파 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환경이 불안정하다. 이를 이유로 앞으로 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것이었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크게 함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앵글로 아메리칸 구리 광산주로 분류가 되는데 1% 넘게 올랐습니다. 칠레 구리 생산이 30%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구리 가격이 좀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함께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간밤에 또 이슈가 나왔죠. 엔비디아와 함께 AI 공장 건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머스크 CEO의 XAI 그록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YTD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연간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173.78%가량의 YTD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79%, 브로드컴 6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견조하게 올라준 가운데 테슬라만 25%가량 하락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일라이릴리가 52.93% 상승,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도 괜찮은데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20에서 30%대 상승 흐름 연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올 한 해 IT 섹터와 매그니피센트 빅테크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YTD 수익률의 섹터별 수익률로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IT 섹터가 30% 가까이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20% 가까운 상승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액트 원전 관련해서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삐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대선 일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트럼프 이 양자 대결을 할 때 계속해서 거의 동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값이 44포인트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앞으로 어떤 정당이 이겨서 우리가 수혜주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남아있는 대선 관련 일정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 그러니까 조만간 첫 대선 토론에
두 후보가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선 토론 관련해서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은 이슈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이런 포인트도 잡아볼 수가 있을 텐데 11월까지 달려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이든,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를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6월 14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EV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쪽, 헬스케어, 인프라 쪽에서 확실히 열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원전 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도 확충해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수혜주로서 한화솔루션, 시스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헬스케어 관련주, 삼성 SDI 같은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를 보다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IRA 폐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 에너지 쪽과 방산 쪽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방산 쪽에 더 강한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현대오일뱅크 같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앞서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약간 두 후보의 입장차가 있는데 원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새로운 원전 지원법 어드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 상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상원에서 88대 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어드밴스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첨단 원자로 기술 허가 추진 기업의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테라파워 같이 이러한 SMR,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라파워 또 뉴스케이파워 같은 SMR 관련주들과 연동될 수 있는 우리 종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SK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슈가 나와 있죠. SK가 오늘 장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를 콕 집어 이야기는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내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슈 나와 있습니다. DLENC와 한전 KPS의 경우에는 다른 SMR 개발사죠. 엑스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뉴스케이파워도 우리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스케이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고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그리고 슈어소프트뱅크는 뉴스케이파워에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에 수주한 이력, HLDNI의 경우에는 투자 이력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과 연동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SMR 관련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부유식 SMR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SMR이 적용되는 제어 계측 시스템 모듈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램 3사가 캐펙스를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였죠. 삼성전자는 35%, SK하이닉스 23%, 마이크론은 25%의 캐펙스를 상향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즈가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놨는데요. HBM 주문이 2025년을 넘어서서 2026년 1분기까지도 꽉 차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제로 지난 5월에 내년도 HBM 주문도 거의 솔드아웃 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거기다가 마이크론은 미국 내에서도 시험 생산 라인 구축의 확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말레이시아에도 HBM 제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텍사스 팹을 기존의 4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되는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매입을 연기한다라는 소식 함께 있으니까요. 장비주들은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버라던가 데이터 센터,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수요도 모두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수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쪽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ARM이 강세를 보였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데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았고요. 다만 좀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함께 주의할 종목은 10% 이상 등락을 보인 기업 중에 DI의 경우에는 교환사채 발행 이슈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는 미국 증시 휴장을 한 이유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개장을 하게 된 미국 증시에 앞서서 우리 증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부를 뿜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연고점을 시원하게 경신했고 이제는 눈앞에 2,800선을 두고 있는 우리 시장의 그 과제, 이번 주에 그 역사적인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미증시가 좀 쉬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 흐름 안에 힌트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부터 가보죠.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 안에서의 괴리는 느껴지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코스닥이 상승에 동참하긴 했지만 0.26%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렸지만 출발과 동시에 연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한 우리 시장입니다. 2,779선을 돌파해 이제는 2,800선에 대한 기대치까지 높여가고 있는 흐름 속에 양시장은 나란히 막판에 힘이 빠지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도 1,381원대에서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나 그래도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구간 안에서 외국인이 양시장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고요. 특히 거래소 쪽으로 6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또 방산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종목을 담아가는 모습도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어제 좋았던 쪽 본다면 꽤 괜찮았던 섹터들이 많았었는데요. 반도체, 가스관, 바이오, 그리고 고점에서 화장품과 음식료는 흔들리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엔비디아 시총 1위 소식과 마이크론의 사상 최고가 움직임 더불어서 중소형주 안에서까지 물줄기가 확산되면서 낙수 효과 제대로 받았고요. 삼성전자가 한 1%가량의 상승으로 8만 전자 회복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DI 지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셨는데 어제 장비단 안에서는 11%의 급등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SP 같은 지금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까지도 반등을 주면서 7%가량 올랐고요.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같은 IP 팹리스, NPU 쪽도 함께 상승하며 설계 쪽까지의 강세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고 일정 앞두고서 이벤트 매매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저희 개장 중에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전부터 해서 고점을 썼던 종목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대형 주들이 이번 주에 살짝 반등을 줬다면 어제는 강관, 가스관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엑손모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글로벌 메이저 5곳에서 동해 유전에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 다시 한번 포착이 됐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당뇨학회, 국내 비만약들, 지금 한미약품, 동아SD 포함해서 이런 국내 기업들까지도 성과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GLP-1 관련해서 자사주를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 삼천당 제약이 15%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보르노이, 인벤티즈랩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6월에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6월 초의 전망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FOMC 그리고 CPI 발표된 이후에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 리스크 온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매우 소외됐었던 우리 시장까지 어제 연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는 또 한 번 욕심을 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제 2,800을 넘어 3,000포인트 가느냐. 증권가에서는 이미 하반기에 3,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과 신중론, 그 엇갈린 움직임 안에서 중심점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관론 쪽을 보면 말씀드렸던 지난주 FOMC와 CPI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11월 여전히 두 차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1회 인하에 그칠 거다 점도표는 상향 조정이 됐지만 여기에서 조금만 지표가 다르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2회까지도 가능하다. 한 8명의 위원이 지금 2회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9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베팅하며 유동성 분위기를 이미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낙관론적인 측면에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글로벌 마켓캡 1위까지 자리하게 되면서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에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부담을 잠재울 때에는 역시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충이 되면서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신기술을 확인하고 또 레벨업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증시 역사상 계속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종 이익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도 다시 한번 기대를 불어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제 등장한 내용인데요. 중국 쪽에서 만약에 우리 시장 안에 하반기에 조금만 하단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중국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중국 쪽에서 살아나는 기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지표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드라마틱한 개선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QE 조짐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PBOC 이 인민은행 쪽에서 계속 QE를 부인하고는 있는데 유통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곧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체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재정정책에 들어가게 되면서 QE 시작될 거다. 라는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부양이 시작된다면 우리 쪽까지 그 물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는 포인트고 삼성증권에서는 하반기 3,15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익 쪽에 맞춰져 있고요. PBR 1배 수준이 2,900선은 시원하게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중론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PER 9배다, 10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익이 만약에 그만큼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지금 PER 10배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하우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 YOY로 1분기에 보여줬던 한 50%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 기대치가 맞춰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2009년의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때나 가능했던 YOY 이익 전망치 50%의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금투세 폐지돼야 증시 부양된다. 공매도도 재개가 돼야 외국인들 들어온다. 여전히 우리 시장 발목 잡고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고요. 외부적으로는 3, 4번 유럽 정치적 리스크 6월 말에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물론 극우 정당이 가져가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멘트로서 이번 주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 잠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3, 4분기에 이제 변동성 키울 수 있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보셔야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도 짚어드릴게요. 반도체단 안에서는 앞서서 이 마이크론 필두로에서 캐펙스 설비 투자 확대, 우리 장비주들,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은앵커가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더불어서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 안에서는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 대만 가권지수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한 해 동안 65에서 70%가량의 연간 상승을 보였고요. 미국 나스닥 안에서는 시총 8위까지 등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까지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US 기준, 대만 달러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상승 여력은 높다. 한 20%가량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라 나오는 건 역시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 TSMC에 맡기면 생산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가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엔비디아 스토리가 시장 안에서 중요한 내러티브로 작용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 안에서도 보여줬었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또 HBM 중심으로 한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게 될 텐데 엔비디아, TSMC 주가 잘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펀더멘털 외에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8만 전자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본업 쪽으로, 그러니까 레거시 쪽으로의 회복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싼 단계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이번 달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릴레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DS 부문장이 새롭게 등극한 전영현 사장, 부회장 5,000주 지난달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밖에도 쭉 보시면 거의 전체 규모만 1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HBM 관련해서는 퀄 승인 테스트 결과 이번 달 안에 확인돼야 이제 하이닉스와의 주가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과제를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는데요. 이 같은 자사주 매입 릴레이와 더불어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아주 적극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털 외 혹은 HBM 콜 승인 외의 재료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반도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공시 리포트 모아봤고요.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테마성으로만 단일 재료로 움직이게 될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텐데 어제 저출산 정책 발표 있었고요. 결혼하면 세금 청약 혜택, 절세 혜택 높이고 고소득 부부 2억 5천 연봉 넘더라도 신생아 대출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기존과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게다가 가입력 보존과 관련해서 난임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결혼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전과 좀 다른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의 종목 어제 시간에서도 들썩였고요. 이 난임 관련주 테라제니텍스,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점 오늘 움직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더웠던 뜨거운 이 더위 이후에 장마가 이미 남부 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비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더위와 관련된 가전 종목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들썩이게 될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DB하이텍은 테슬라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해서 이미 자회사 쪽으로 계열사 실사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DB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놀자를 제외하고 하나투어가 매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인수 대상으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야놀자 관련주, 하나투어 관련해서 주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확정 뉴스는 아닙니다. 팩트체크 필요하겠고 그 밖에도 부킹닷컴이라든지 미국 쪽의 기업들도 하나투어를 탐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M&A 뉴스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반영이 될지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TP 상향 조정 리포트만 모아봤습니다. 최근 인도 키워드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화학주가 어제 들썩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 성장과 관련해서 찐수혜주가 있다면 바로 국도화학일 것이다.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인도의 에폭시 시장 안에서의 MS가 상당히 높고요. 이와 함께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하반기에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로 TP는 5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어제 화장품주 종목들이 계속 많이 흔들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코스맥스에 한해서만 TP를 상향 조정했고요. 나머지 쪽으로는 계속 중립 의견, TP 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다음 주에 있을 CEO 인베스터데이, 이 기대감 커지면서 하반기에 실적 추정치 높이고 주주 환원 확대와 관련된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대표 수혜주일 것, TP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